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봄이죠. 작년 봄에 찾아보니까 한 4월부터 한 7월 사이 그때 좀 간격을 두고 들어봤던 젤라톤 스피커 플루랄 에보하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마크 2 이 제품을 또 나란히 같은 시점에 한번 뭐 그런 또 요청들이 많고 저도 또 굉장히 궁금해서 서로 좀 약간씩 시스템도 달랐고 또 저기 시청 시점에 차이가 한 3개월 이상 있다 보니까 두 제품이 가격 차이가 이제 한 거의 3배를 넘어서 한 4배 정도 나는 사실 그런 등급의 상하 등급의 대표 주자들인데 이 제품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1대1로 좀 들어보는 위에 건 얼마나 좋고 아래 제품은 얼마나 또 윗 제품을 따라갈 만한 제품인지 이런 것도 한번 바로 좀 표시가 좀 날 수 있는 이런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한 그 기획을 했습니다. 우선 뭐 젤라톤 얘기는 지난번 영상을 보시면 다 이제 거기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간략하게 얘기해드리자면 이게 독일 회사죠. 그 1931년에 자그마치 올해 이제 9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92년째가 들어가는 참 유서 깊은 회사. 저희가 아는 영미식 통틀어서 가장 오래된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초기에는 물론 그 에밀 포스트주스라는 발음이 이제 독일 발음인데 아마 이게 독일 라스트네임은 아니고 아마 그 유럽계 이름인데 포트주스 정확히 말하면 이분이 유명한 발명가예요. 그래서 뉴른베르크 시에서 이제 상을 줄 정도의 꽤 저명한 발명가였고 뭐 이 스피커만 만든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아주 활동이 많았던 분인데 그 중에 스피커 쪽에 이 그 특허나 이런 것들이 유난히 좀 눈에 띄고 또 뭐 그게 저희 쪽에서는 저희들이 관심 갖는 분야는 그쪽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30년대에 독일 스피커를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특허를 내면서 만들어내는 거는 거의 스피커 우리가 하는 하이파이 스피커의 효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동축 유닛하고 그 유닛 사이에 가운데 유닛이 들어간 그 축을 똑같이 맞춰서 물리적 위상 차이를 없앤 그런 스피커 유닛, 그 다음에 멀티 유닛을 여러 개 동시에 이렇게 붙여서 만든 그런 스피커들, 그런 걸 이미 한 3, 40년대에 다 제작을 해서 특허를 낸 그런 분으로 유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영역 중에 가장 좀 돋보인 거는 그 유닛 그 방막, 그러니까 뭐 울림통이나 그런 기타 메커니즘보다는 그 유닛의 그 멤브레인이라고 하죠. 이 막의 소재를 가장 그 사실적인 소리를 내기 위해서 현실적인 소리에 가깝게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과 특허들이 가장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그 이후에 유럽계 스피커도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제일 연구가 많이 진행이 돼서 그게 90년째 이어오면서 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손자까지 이렇게 3대째 경영을 해오면서 지금 3대째인 마뉴엘 포트주스가 사장을 하고 있는 그런 유서 깊은 회사가 바로 이 젤라톤이라는 회사입니다. 하여튼 뭐 요약하면은 그렇게 오래됐고 특히 방막 기술 이런 거에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인데 특히 그 스피커 막을 제조하는 기술 자체가 얇은 막, 그러니까 일단 스피커라는 건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얇은 막을 떨려야 실제 소리에 가까운 거고 그게 트위터든 미드레인지든 우퍼든 일단 얇아야 되고 미드레인지로 갈수록 그다음에 우퍼로 갈수록 이게 좀 중량감이 있고 그 대역에 관련돼 있는 그 특성을 살리자면 일단 구경이 넓기도 해야 되지만 막의 두께도 두꺼워야 되는데 그걸 막을 자체를 두껍게 만든 게 아니라 방막을 여러 개 붙여서 만든 소위 샌드위치 구조의 시작도 바로 이 젤라톤의 시작이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또 이 방막 제조 기술의 특징은 그 막하고 막 사이가 아주 그냥 서로 붙어만 있게 만드는, 그래서 얇은 막이 여러 개를 붙여도 그 두터운 막처럼 동작을 하되 사실성을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막과 막 사이를 기포를 만들어 가지고 100만 개, 수백만 개의 기포가 공기방울이 이렇게 떠가지고 아주 작은 공기방울들이죠. 그렇게 해서 지지하는 샌드위치 구조를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한편에 트위터는 또 트위터대로 레진을 투입하고 그 패브릭 천에다가
그런 레진 같은 이런 플라스틱 합성물을 주입을 하고 그 바니쉬 같은 거, 코팅제나 이런 걸 주입을 해서 어떤 걸 얼마나 어떤 재질을 얼마나 주입시켜서 그 천에 입히는 게 가장 높은 대역을 재생하는 데 좋은지 이런 것들이 각 대역별로 이렇게 연구가 많이 진행된 결과물이 지금 저희가 옆에서 보는 젤라톤의 현 시점에서 볼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젤라톤의 제품은 그래서 라인업이 두 개가 있는데 위쪽이 클래식이라고 하죠, 독일어로. 그 다음에 아래쪽은 에보, 이렇게 두 개 라인업인데 클래식 라인업에는 메뉴의 상위 위쪽부터 보면 스테이트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가 있고 레퍼런스가 있고 그 다음에 레거시라는 스탠드 거치형이 있어요. 그 레퍼런스는 이제 옆에 있는 것처럼 이제 버전 2가 돼서 레퍼런스 마크 2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에보 시리즈는 현재 유일한 제품이 바로 옆에 있는 까만색 플루랄 에보. 이 두 라인업이 그 원래 자사에서 제조하고자 하는 그런 제조 기술은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그런 똑같은 그런 전체 설계 철학을 관통하고 있지만 서로 가격 차이가 4배 가까이 나듯이 좀 소재나 제조 방식이 좀 달라요. 특히 인클로저 구성도 좀 다르고. 자, 이 두 제품을 이제 플루랄 에보부터 저희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각 제품을 다시 한번 왜 소리가 이렇게 나는지 또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루랄 에보를 먼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마크 2 이 순서대로 곡을 한 3곡씩 같은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니까 조금 더 그때 들었던 거, 작년에 들었던 거하고 또 소리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때보다 일단 그 소위 버닝이 많이 돼서 에이징이 많이 돼서 소리가 좀 더 좋아졌을 거고요. 그다음에 둘을 동시에 서로 다른 시점이 아닌 동시에 들어봐서 조금 더 비교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극명하게 좀 각 특성도 비교가 되는 그런 시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시청 시스템은 옆에 있는 여기 이 쌍투스에서만 들을 수 있는 기기들이라는 것도 좀 뭔가 좀 의미가 있겠습니다. 파워앰프가 이 피라미드처럼 생긴 엣지 이 뒤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프리앰프가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죠. 다이노디오 아비터라고 제가 늘 얘기하고 있지만 국내에 이게 한두 대밖에 수입이 안 됐던 다이노 오디오가 남긴 명품 프리앰프죠. 아비터. 이거 이제 플레이어는 소스는 엘라 플레이어로 시청을 했습니다. 일단 플루라 에버부터 보자면 이 둘의 구성이나 이게 겉에 봐서도 좀 많이 다른데 뭐 이게 같은 회사야? 같은 회사 제품이라고 이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좀 소리도 그렇지만 이제 외모 자체가 많이 다른데 일단 플루라 에버부터 보자면 플루라 에버는 이 레퍼런스 마크 2가 전부 다 알루미늄 통으로 다 풀 콘을 쓰고 있는 그런 또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위에 클래식 라인업의 공통점이죠. 근데 이 플루라 에버는 패브릭 돔에 트위터는 패브릭 돔이고 나머지는 PP 합성 고분자 플라스틱을 쓰고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트위터는 1.1인치가 좀 넘는 1.16인치인가 그 정도 직경의 패브릭 돔인데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기타 이제 이런 바니쉬나 기타 이런 레진 같은 거를 코팅하고 이제 천 사이로 넣어서 그렇게 만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앞쪽으로 트위터 앞쪽이 조금 이렇게 트위터가 안쪽으로 좀 수납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안쪽으로 1cm 정도 들어가 있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웨이브 지면서 이렇게 사선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한 그런 가드를 갖춘 페이스 플레이트라고 하죠. 트위터 바깥쪽 그런 구조를 한 트위터가 되어 있는데 이 젤라톤의 트위터는 뭐 다른 유닛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고음을 내기 때문에 굉장히 박막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두께가 자그마치 100분의 1mm 그러니까 0.006mm, 0.006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분의 6mm가 되는 거죠. 굉장히 아주 얇은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머리카락 두께보다 가는 그런 박막 천으로 만들어서 그게 이렇게 다른 회사 트위터 패브릭돔하고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0.16g 하여튼 굉장히 가볍고 어떤 면에서는 스펙으로만 보면 이 패브릭 돔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이거 AMT 같은 아주 얇고 굉장히 진동을 아주 스트레스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접이식 그런 리본 트위터하고 거의 스펙이 같은 근데 이런 형태는 우리가 아는 패브릭 돔 형태를 하고 있는 그런 트위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가 7인치죠. 7인치 미드레인지와 밑에 두 개는 11인치 우퍼를 듀얼로 구성을 했는데 이건 전부 PP 소재로 중간에 이게 우리가 아는 꽃갈 모양으로 하고 가운데 덕트를 씌운 구조가 아니라 전체를 한 프레임으로 이렇게 사출을 했어요. 그게 좀 독특하죠. 여기도 두께가 굉장히 얇습니다. 방막 플라스틱 사이로 말씀드렸듯이 그 가운데 필름을 넣고 샌드위치 구조 3중 구조로 되어 있는 구조를 그 사이에 거품, 아주 얇은 거품을 수백만 개 거품을 넣어서 만든 그 제조 방식은 초기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쭉 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 특허이기도 하고 외부에 잘 공개를 하지 않는 그런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막 세 개가 허공에 둥둥 떠서 서로를 이렇게 지지를 하지만 두꺼워지지 않는 그런 구조를 해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대역이 광대역이죠. 23Hz부터 34Hz까지 34kHz까지 20Hz대에서 초반에 시작하는 그런 낮은 대역과 34kHz까지 되는 높은 광대역 높은 고역까지 이르는 광대역을 재생하는 그런 톨보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이쪽 트위터 미드레인지 뒤쪽에 이만한 덕트가 있는데
그건 덕트라기보다 리플렉싱 포트라고는 하지만 이제 하여튼 공기 움직임이 주로 이제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쪽을 배출하는 그런 덕트고, 이 베이스 두 개는 아래쪽으로 다운 파이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약간 테이퍼지게, 보통 배치할 때 이 안쪽, 그 덕트가 안쪽으로 배치를 하는 게 이제 맞는 좌우 배치를 그렇게 배치를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위 제품인 이게 이제 작년만 해도 2억대 후반 정도였는데 이제 3억을 넘어가는 가격이 되어 있는 레퍼런스 마크 2. 사실 이 레퍼런스 마크 2, 이 클래식 시리즈들, 이 라인업들이 젤라톤 시리즈를 대표하는 이유는 프로라 에버만 해도 뭐 외관이나 이런 게 좀 독특하지만 전체 블랙톤이고, 이렇게 보면 딱 어느 특정 브랜드라고 이렇게 딱 인식하기가 쉽지 않은 딱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레퍼런스 시리즈들은 특히 저 클래식 시리즈에 있는 레퍼런스 마크 2 같은 제품을 보면 다른 스피커들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특징이 있죠. 반짝거린다는 거. 요게 좀 독특합니다. 예전에 스위스 앙상블 같은 스피커들을 보면 이제 이런 그 알루미늄 포일이, 정확히 말하면 방막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유닛을 써서, 전 그 소리를 용산에서 한번, 전자랜드에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꽤 오래전 얘기죠. 충격적인 소리가 났었어요. 하여튼 미드 베이스가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봤으니까 저도. 근데 그 스피커 자체를 구경하기도 힘들었었어요. 몇 개 국내 수입도 안 됐었고. 근데 그게 바로 젤라톤에서 유닛을 납품했던 그런 스위스 회사였다는 것도 젤라톤 리뷰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여하튼 그런 방막 트위터, 방막 이 콘이라고 하죠. 이 방막 콘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젤라톤인데, 자체 자사 스피커에도 들어가지만 타사에도 납품을, OEM 납품을 많이 했던, 그래서 좀 눈에, 이 유닛이 들어가기만 하면 눈에 띄는 그런 유닛을, 멀티의 유닛을 달고 있다는 게 또 이 레퍼런스 마크 2의 특징입니다. 이 제품은 전부 이제 콘으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지금 플로라 에버처럼 아까 천으로 만든 그런 그 도움이 아니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이 미드레인지나 우퍼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구성을 한 그런 콘 형태로, 풀콘이라고 해서 불러요. 그렇게 트위터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일단 틀립니다. 그래서 트위터 구경이 1.6인치 방막으로 만들었겠죠. 다른 미드레인지나 우퍼보다. 그리고 미드레인지는 7인치, 그 다음에 우퍼를 이 설정인데 이제 9인치짜리로, 지금 플로라 에버는 아래 동생 모델이지만 11인치를 썼는데 9인치 유닛을 3개를 썼습니다. 앞을 슬림하게, 그 정면을 슬림하게 만들어서 본인들이 설정한 딱 그 스펙에 맞게 그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9인치란 직경이 나왔겠죠.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 똑같아요. 샌드위치 콘이지만 그 3중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방막 알루미늄을 앞뒤로, 그 중간에 경막을 두고 앞뒤로 붙인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보면은 그 알루미늄 방막은 전체 전 구간이 안에서부터 바깥쪽 방향으로 전 구간이 동일한 떨림을 주려면 어딘가 이렇게 곡면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기서는 12조각으로 이렇게 보면 사선으로, 방사형으로 이렇게 레디알 방식으로 선이 나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면으로 되어 있는, 그렇게 해서 쫙 이렇게 접히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레퍼런스 마크 2는 이 바디도 굉장히, 인클로저 자체도 그 폴리에스터를 써서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었겠죠. 좀 더 소리를 들어보면 이쪽이 좀 더 당연히 견고하다는 느낌과 더불어서 여기도 이제 좀 이렇게 각을 여러 번 지게 만든, 그리고 훨씬 두꺼워요. 이게 저기마다 조금씩 부위마다 다른데 가장 얇은 쪽이 3cm, 그 다음에 제일 두꺼운 게 5cm 두께의 그런 인클로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으로 두 스피커의 차이 중에 하나가 이 인클로저 어쿠스틱에서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저기 그 플로라 에버는 뒤쪽에 중고역 쪽에 있는 덕트하고 아래쪽에 다운파이링한 덕트 이렇게 두 개를 뒀었는데, 이 스피커는 뒤쪽에 전체 뒷면을 다 열어서 놨어요. 그래서 덕트를 총 8개를 둬서 상하를 전체를 뒤쪽에 뚫려 있다고 봐도 돼요. 그렇게 만든 이유는 저희가 아는 그 스피커의 어쿠스틱에서 보자면 뒤쪽으로 이렇게 음파가 공진 없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만든,
그러니까 뒤로 슝슝 바람이 나오게 만든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경로, 통로를 딱 그만큼 설정을 한 그만큼의 공기 양이 배출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아마 트위터와 아래 우퍼의 그 각각의 그 공기 배출 구조나 그 공기 배출 양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게 메커니즘이 좀 다를 거예요. 그렇게 제작이 돼 있어서 굉장히 플루랄 에보 자체의 성능은 굉장히 저도 뛰어나게 들었는데 가격대에 비해서는 이 레퍼런스 마크 2를 들어보면 이 덩치에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알루미늄 방막의 느낌이 뭔가 금속성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선입관이 있는데 들어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소리가 나죠. 그게 이 젤라톤의 그 방막 제조 기술, 기포를 집어넣은 그 특이한 그 특허 기술의 영향도 있지만 그거를 뒤쪽으로 어쿠스틱적으로 배출하는 그 견고한 캐비넷과 8개 포트를 더 뒤쪽으로 전체를 다 배출하는 그런 젤라톤의 어쿠스틱, 이거를 뭐 젤라톤 폿주스 방식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설립자 이제 라스트 네임이 들어가서 이제 같이 붙인 말이죠. 그런 구조를 해서 대역이 아주 유사하긴 한데 고역이 좀 더 높습니다. 이 그냥 풀 콘을 쓴 1.6인치 트위터가 플로라 에버보다 조금 더 대역이 넓은데 아래쪽은 22Hz, 플로라 에버는 23부터였었죠. 20Hz, 1Hz 정도 낮고 위쪽이 40kHz까지 재생을 합니다. 훨씬 위쪽이 좀 더 트여 있는 그런 구성을, 그런 대역 구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두 스피커 공이 안쪽에 이제 저 네트워크도 듀런드 이게 뭐 독일 회사라서 이제 꽤 하이엔드 스피커들 보면 대부분 듀런드 커패시터나 이 인덕터를 많이 쓰는데 네트워크를 듀런드사 제품들로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도 꽤 고급 스피커의 그 최종 마무리, 안쪽에는 네트워크까지 그런 듀런드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둘의 이 능률이 조금 다릅니다. 플로라 에보는 92dB로 조금 울리기 좀 쉬워요. 뭐 통이 작고 11인치 우퍼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2dB 정도 음압이 좀 높고 지금 레퍼런스 마크 2가 90dB래요. 그게 조금. 근데 90dB이나 92dB이나 소리의 음압은 둘 다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울리기 어려운 스피커는 아닌데 음압은 문자 그대로 소리의 크기를 측정해서 만드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그 전 대역이 동작이 얼마나 원활하게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고 그리고 잘 움직이는지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의 얘기인데 사실 레퍼런스 마크 2만 해도 이 알루미늄 방막을 쓴 유닛이 그 동작이 원활하게 하기는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출력으로 드라이브를 해서도 안 되고 가능하면 모노블록 앰프로 컨셉이 맞는 앰프를 써야겠죠. 굉장히 그래도 고급 앰프를 쓴, 고급이라고 좀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이 전 대역 유닛이 5개나 붙어 있는 전 대역을 다 고루 드라이브 할 수 있는, 특히 이 미드레인지 아래쪽 이 저역을 드라이브를 잘해주는 앰프를 사용할수록 이 스피커의 진가가 더 살아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대역 구성이 좀 특이한 게 미드레인지가 두 스피커 다 90Hz부터 시작을 해서 7kHz 때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 트위터가 3kHz부터 재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미드레인지가 7kHz까지 재생을 하니까 트위터는 7kHz 위쪽을 재생해서 부담이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미드레인지가 재생하는 대역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얘기고 미드레인지 역할이 훨씬 크다고 한 큰 스피커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소리는 들리는 대로 보시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영상을 좀 참조하시면 좀 더 구체적인 저기가 되게 참고가 되겠지만 플루랄 에보하고 레퍼런스 마크 2의 소리를 일단 가장 큰 차이를 비교해 드리자면 플루랄 에보는 소리가 되게 디테일한 느낌이 좀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저역도 굉장히 잘 나오고 고역도 아주 그 자극 없이 그냥 시원하게 뻗어가는데 굉장히 디테일한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디테일한 소리의 특징은 둘 다 마찬가지인데 플루랄 에보 쪽이 조금 더 디테일한 느낌이 좀 들린다고 그렇게 본다면 레퍼런스 마크 2 쪽은 조금 더 소리가 자연스럽고 전 대역이 그냥 하나처럼 이어져 있는 느낌. 그게 아마 같은 재질을 쓴 트위터부터 전 우퍼까지를 5개 유닛 전부 같은 재질을 쓴 그런 효과가 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더 올라갔고요. 그래서 드라이브는 좀 더 레퍼런스 마크 2 쪽이 어렵지만 높은음부터 낮은음까지가 일체감 있게 들리는 거는 레퍼런스 마크 2 쪽이 좀 더 우세하고요. 다이나믹은 그 플루럴 에버 쪽이 좀 더 이 펀치감이나 이런 게 마치 글쎄 구형 윌슨 오디오? 윌슨 오디오가 이제 신형은 전부 페이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좀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구형 윌슨 오디오의 그 아주 엑스 머티리얼 쓴 바디에다가 그 아주 다이나믹이 뛰어난 그런 그 우리 고분자 합성물의 그런 막으로 만든 그런 우퍼의 느낌 있잖아요. 그런 아주 빽빽하면서도 아주 밀도감 있게 차오는 느낌. 그런 느낌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제가 처음에 플로럴 에버를 들었을 때 저음에서 약간 윌슨의 느낌을 많이 좀 받았어요. 여하튼 그거는 이제 같은 계열이라는 의미고 소리가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서로 조금씩 성향이 다르고 젤라톤은 젤라톤의 이제 저역이 나오는데 그런 다이나믹 특성이 아주 빡빡한 밀도감으로 쾌감이 있는 오디오적 쾌감을 주는 그런 저역 다이나믹스 이런 게 플로럴 에버라고 한다면 레퍼런스 마크 2는 그런 밀도감을 일단 기본으로 하고 뭐 치밀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뭔가 좀 음이 좀 공진이 남거나 원래 저음 외에 뭐가 섞이는 이런 순간이 거의 느끼기 어려운 아주 박진감 있는 베이스를 들려주면서 미드레인지하고 트위터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다는 느낌? 그래서 베이스가 이렇게 서로 분리가 돼 있지 않고 그냥 일체감 있게 그냥 고음하고 저음이 하나에서 어디 동시에 나오는 느낌 그런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조금 두 스피커의 등급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 마크 2를 듣는다는 의미는 마치 그 실제 음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전 대역을 듣는 그런 느낌? 오디오적인 느낌보다는 그냥 앞에서 음악이 그냥 들린다는 느낌에 좀 더 가까운 게 역시 레퍼런스 마크 2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 차이도 있고 하지만 플루럴 에버를 들어도 처음 들으시면 더욱 그 다음에 이런 플레인지 대역 스피커를 많이 들어보신 분이면 누구라도 쉽게 빠져들어가는 그런 사실적인 소리 그런 소리를 들려준다는 점에서는 둘의 공통점 비슷합니다. 그 소리의 원천은 뭐 젤라톤만의 차별화되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역시 저음이든 고음이든 아주 방막을 떨어서 내는 그 저음은 여러 겹으로 두껍게 하지만 막 하나하나는 여전히 떨어져 있게 만든 그런 그 샌드위치 구조로 여러 겹으로 만든 우퍼 그 다음에 아주 얇은 트위터 이런 소리로 그 특유의 그 자사에서 90년간 연구해서 쭉 진화시켜온 그런 특유의 어떤 그 막에다 입힌 어떤 점성을 입힌 그런 기술이면 기술, 소재면 소재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젤라톤만의 사실성이라고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젤라톤 궁금하고 저희가 마침 작년 2022년 뭐 불과 한 얼마 전이긴 한데 며칠 전이긴 한데 2022년 그 올해 어워드 샘튜브 어워드에서 플루럴 에버에 제가 상을 줬던 거는 역시 제가 표시한 7개 지표 중에 그 각사의 이제 대표 주자를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2개, 3개를 동시에 이렇게 등장시키는 거는 샘튜브 어워드에서는 이제 대표 선수 하나로만 다른 브랜드도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플루럴 에버가 올라왔던 이유는 합산을 해봤을 때 가성비 쪽에 점수가 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플루럴 에버가 저희 10대 제품에 뽑혔었죠. 젤라톤은 뭐 물론 그렇게 따지면 레퍼런스 마크 2의 성능은 훨씬 더 뛰어납니다. 여하튼 그렇게 선정이 됐던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로 지금은 하이엔드 다른 스피커들하고는 좀 차별화가 많이 되는 어떤 회사끼리는 유사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젤라톤 소리는 특히 다른 회사 플레인지 톨보이 스피커들하고 좀 차이가 많은 그런 고유 영역이 좀 있습니다. 그 원천 기술, 그 다음에 그런 캐비넷을 구성하는 방식, 또 뒤를 얼마큼 개방하느냐에 따른 그런 차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집약이 돼서 그런 다른 소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레퍼런스 마크 2와 플루럴 에버를 동시에 한번 같은 환경에서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